안녕하세요. 오백가 의사입니다. 오늘은 주말을 지나서 월요일 아침입니다. 모두 월요일 잘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. 오늘은 제가 위장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식습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뒤에 이어서 노인 환자분들 어떻게 식사할 때 좀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위장을 수술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위장에서 12장 넘어가는 곳에 이제 밸브가 있거든요.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가 하는 역할이 우리 위장에서 음식물을 이제 다 이제 섭취하면은 쪼무작쪼무작해서 이제 소화시켜서 죽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죽으로 만들어서 이제 작은 창자로 넘길 때 이 밸브가 열어져서 이제 넘어가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위장에서 어느 정도 다 이제 농도라든지 어떤 소화가 거의 다 된 상황에서 어떻게 소장으로 넘어가게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위암이라든지 이제 소화성 궤양 수술하고 나면은 이 밸브 기능이 없거나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? 섭취한 음식물이 바로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생기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소장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소장에서 이제 삼킨 음식물이 바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이제 반응을 일으킵니다.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게 보통 이제 덤핑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제 식사하고 배도 아프고 뭐 식은땀도 나고 혈당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되죠.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 좀 식습관을 조절해야지 그런 덤핑 증후군이 덜 생기고 하거든요. 뭐 수술하고 한 몇 년, 1년 정도 넘어가고 하면은 뭐 대체로 그냥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? 막 드셔도 잘 안 생기면 덤핑 증후군은 안 생기는데 초반에는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습관을 조절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렇게 이제 조절해야 될 식습관이 뭐가 있느냐? 첫째로는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. 조금씩 드셔야 돼요. 조금씩 드셔야 되는데 물론 이러면은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이 이 정도 있는데 조금씩 먹다 보니까 양이 모자라잖아요. 그거를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자주 드셔야 됩니다. 조금씩 자주 드셔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남은 위장이 좀 기능이 이제 좀 적응되도록 계속 시간을 좀 벌어줘야 돼요. 벌어줘야 되고. 그래서 조금씩 자주 드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위장이 이제 이전에는 이제 위장이 이제 움직이면서 죽처럼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사 자체를 음식물 자체를 좀 많이 다져서 소화되기 편하게 조리를 해서 드셔야 됩니다. 뭐 밥이나 죽은 뭐 꼭꼭 씹거나 오래 하면은 뭐 밥도 죽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반찬 종류들은 우리가 입으로 씹어야지만 보통 그런 게 잘게 되잖아요. 그런데 위장이 이제 그런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입에서 많이 씹기도 좀 힘들고 하니까 조리할 때 이미 이제 많이 다져서 그렇게 조리하면은 위장이 하는 일을 좀 많이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조금씩 다지고 많이 좀 다져서 조금씩 자주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물을 조금 적게 드셔야 합니다. 특히 이제 국에 밥 말아 먹는 거 이런 거는 조금 멀리 하시는 게 그나마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위장이 이제 물 같은 거는 또 소장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또 덤핑 증후군 잘 생기거든요. 그래서 드실 땐 항상 이제 국 따로 밥 따로 물 따로 밥 따로 이렇게 드셔야 돼요. 물을 드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. 자주 드셔야 돼요. 물도 물이나 국 종류 특히 또 우리 음료수 종류도 커피나 뭐 단물 같은 거 사이다 같은 거 이런 거 달잖아요. 이런 것도 우유 같은 거 이런 것도 드실 수는 있는데 조금씩 자주 드셔야지 덤핑 증후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나중에 뭐 적응되면은 뭐 벌컥벌컥 드셔도 크게 관계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렇게 자주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시고 나면은 이게 좀 소화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. 특히 수술하신 분들은 입원 중에도 장 운동을 이제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많이 걸으라고 하거든요. 병원 복도를 많이 걸으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퇴원하셔서도 이렇게 식사하고 나시면은 산책을 많이 하시고 그래야지 이제 위장이나 소장도 소화가 잘 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거 뭐 장폐색이나 이런 것도 덜 생깁니다. 덜 생기기 때문에 식사 뒤에는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위장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뭐 조금씩 자주 소화 잘 되게 해서 드시고 국에 밥 말아 드시지 말고 이렇게 뭐 많이 걸으라고 하잖아요. 덧붙여서 요즘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치아가 많이 약해요. 치아가 막 약해서 틀니 가신 분도 있고 아니면 없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음식물을 드시면 바로바로 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어떤 우리가 입에서 걸러져야 될 것들 아니면은 이제 잘게 걸러져서 안 먹어야 될 것들이 이제
위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소화가 된 소화 장기인 소장에 가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생선가시거든요. 생선가시를 입에서 우리 오물오물하면 빼잖아요. 빼는데 이제 치아가 없고 또 거기에 너무 길들여서 바로 삼키는 어떤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이게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로 위장으로 넘어가서 또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서 터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.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 특히 이제 생선 드실 때 가시를 꼭 발겨서 드시고, 저는 그래서 어지간하면 생선 별로 안 먹고 싶습니다. 안 먹으려고 하고 가족들은 또 생선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이 가시 발기는 게 또 귀찮잖아요. 그래서 안 하는데 여튼 드시더라도 가시를 잘 발겨서 꼭 드시고, 또 이 갈비나 이런 것들도 요즘은 이제 잘게 썰어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작은 이제 갈비뼈 같은 게 있잖아요. 이것도 잘 발겨서 드셔야 되는데 모르고 드시다 보면 이제 그냥 바로 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또 이게 내려가서 결국 날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작은 창자를 뚫고 나오는 경우도 한 번씩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게 모든 게 식습관이잖아요. 식습관이라서 입에서 이제 소화되기 편하게 하고 또 가시나 이런 것도 잘 발기고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안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작은 창자가 터지고 이러면은 또 응급 상황이 생기고 또 폐혈증에 넘어가고 또 안 좋으면 또 이러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에 대해서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오늘은 그 위수술하고 나서의 식습관,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씹을 때 조심하시라고 가시나 이런 것 많이 발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